네, 안녕하십니까. 박호구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물타기 기초라는 글이 올라와서, 이게 약간 추천수가 많은데, 저도 쭉 읽어봤거든요. 초보자들을 위한 물타기 기초. 약간 물타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매매법은 조금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 이게 좋은 방식인지 아닌지. 그런데 이 방식대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물타기 개념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지 안 좋은지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물타기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물탈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시드는 편의상 100만원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선물 기준. 근데 선물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현물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 기준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선물이랑 현물이랑 상관없습니다. 자, 물타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100이니까 100만원 기준으로 할 때요. 100만원 기준으로 할 때 40만원만 운용을 해서 물탈 구간에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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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총 4번을 탄다. 그러면은 100만원, 내가 100만원 갖고 있으면은 실제로는 그 중에 한 40%만 들어가는 거예요. 100% 다 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배율도 아닌 거죠. 레버리지로 따졌을 때. 선물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레버리지가 전혀 안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100만원 기준으로 내가 진입한 물량이 40만원 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0.4배율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 물을 엄청 적게 타는 거예요. 확률이 적은 구간에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물 탈 수 있는 조건에서 그 전에 물을 탔던 비슷한 가격에도 물을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원, 10만원, 20만원 또는 5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제곱해서 물을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래요. 물 탈 수 있는 조건에서 그 전에 물을 탔던 비슷한 가격에서는 물을 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기준으로 20만원, 20만원 두 번만 물을 타되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은 20을 다시 정리를 하고 더 밑에서 물을 탄다. 이 방법은 확률이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 예상대로 안 흘러갈 경우 초반에 손해는 좀 보더라도 계속 20%만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방법입니다. 평단가를 낮추는 그런 순환매가 가깝죠. 순환매. 이 3번 방식은 약간 순환매에 가깝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여기 보시면은 고배율 금지, 이게 지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은 전부 레버리지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든 현물이든 상관이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필요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고배율 금지는 당연한 겁니다. 고배율로 하면은 물타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드 운용에 따라 배율도 달라지겠지만 최대 BT 기준으로 20배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니, 위에서는 거의 이게 레버리지가 안 들어간 방법인데 여기서 20배라고 언급하는 건 좀 약간 말이 안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 다음에 여러 시간 봉 이용하기, 최대 1시간 봉까지 확인하면서 하락 상승의 힘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15분 봉도 과구간, 1시간 봉도 과구간이라면 1시간 봉 과구간 벗어날 때부터 물타기를 해야 탈출이든 뭐든 가능합니다. 차트 지표 공부하기, 이거는 뭐 제가 지표나 뭐 차트 같은 거는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보시는 지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따로 이제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랑 지표 공부하는 거 요거 하시면 되고, 올인 금지라는 게 결국에는 그 모든 시드를 다 한꺼번에 진입하지 말라는 거죠. 올인 금지라는 게. 올인을 하면 당연히 수익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잃을 때도 미친듯이 잃습니다. 근데 첫 번째 포지션부터 올인을 해가지고 져버린다면은 운용할 시드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만큼 복구하기도 점점 힘들어지고요. 스노우볼 효과처럼 작은 눈덩이가 어느새 감당하지도 못할 큰 눈덩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올인을 안 하면 복구할 수 있는 시드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진짜. 예를 들어 55% 승률 기준 올인과 시드 50%만 운용했을 때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50%로 운영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올인은 점점 줄어들다가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러므로 올인은 금지. 이건 이제 당연한 건데 솔직히 실제로 저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3번을 제외하는 물타기 횟수는 3, 4번이면 대부분 탈출 가능합니다. 운용 시드도 50%를 안 넘기는 이유는 50%를 넘길 시 심적 부담도 커지고 불안함에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15분봉, 1시간봉까지 이평선이 정방향이고 지표가 과구간이라면 그때는 높은 확률로 추세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계속 물타는 게 아니라 자기 그래프에 따라 손절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세하게 손절을 몇 퍼센트 해야 되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하다가 이제 시청자분께서 30억을 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알려주신 거는 진짜 저배율로 하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손절도 저배율로 들어갔을 때 내 전체 시드의 한 10%나 뭐 한 8% 정도 이제 손실이 나면은 그때 이제 손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물타기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가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포지션 진입 시 생각대로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물탈돈을 남겨놓는 겁니다. 단 너무 많이 물려 있을 시 이때부터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겁니다. 저도 많이 물려 있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수익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욕심내서 좀 더 지켜보자 하고 좀 더 기다린 경우에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버려서 그 전에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끄는 상황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이 벌고 많이 잃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벌고 조금씩 잃으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또 댓글 보면은 뭐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맞는 말이다, 감사하다, 하지만 이런 말도 있죠. 또 이거 보고 혹하지 말아라, 물타기 전에 손절을 배워라. 자, 여기 또 부정적인 댓글 또 하나 있긴 합니다. 물타기를 4번이나 하는 건 타점이 구린 거고 그냥 네가 틀린 거야. 운 좋게 몇 번 살아남겠지. 나중에 이쯤 살려줬는데 하면서 청산되면서 뒤지는 거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글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습니다. 100만원 기준으로 40만원 물타기 4번 해갖고 4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청산이 안 됩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글쓴이가 또 이제 댓글 남겼습니다. 물을 무조건 4번이나 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타기를 할 때 개념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자리에서 물을 타지 말고 자기가 타점을 공부해서 그 타점이 틀릴 시 물을 탈 수 있는 자리에 물을 타라는 뜻입니다. 지표가 과구간이거나 15분봉, 1시간봉 두 개 다 이평선이 정배열일 땐 최소 1시간봉 과구간이 끝난 이후에 물을 타라고 적어놨습니다. 과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손절을 안하고 물만 타버리면은 위원장님 말대로 빼도 박도 못하고 청산이죠. 저도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손절해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타점이 실패했을 때 예를 들어 5%만 정해두고 손절하는 방법, 자기 그래서 따라 100만원이 되면 무조건 손절하는 방법, 자기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갈 때 바로 손절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손절 방법이 있습니다. 손절도 무조건 해야겠죠. 다만 저는 물을 탈 때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타점은 스스로 유튜브든 블로그든 공부를 해야죠. 자, 여기도 이제 약간 손절부터 배우라고 하네요. 제대로 목돈을 만드시려면 물타기보다 손절을 배우세요. 물타기는 현물, 주식에는 좋은 전략이지만 코인 선물장에선 좋지 않아요. 지금 글쓴이가 선물장이라고 해가지고 참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글쓴이가 말한 물타기 방법은 레버리지를 하나도 안 들어간 거긴데 여기서 또 이제 코인 선물장에선 좋지 않다고 하네요. 청산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또 청산 얘기가 나오죠. 청산이 안 되는 물타기 방식인데 또 청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손절을 잘 배워야 실력이 늡니다. 처음에 물타기가 손절보다 쉽고 안전해 보일 테지만 손절이 더 쉽고 안전합니다. 자, 이거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 있죠. 잦은 손절도 시드 녹이기 원인입니다. 청산은 안 되더라도 시드가 탈탈 털려 있죠. 자, 이 사람은 정답은 없다 그러고, 자, 손절하는 습관 들이는 게 우선입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글쓴이가 추가적인 댓글을 남겨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조건 물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해놓은 시나리오가 안 깨졌으면 타점 잡힐 때마다 물 타면서 평단을 낮추어가면서 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역추세를 예로 들자면 역추세 진입할 때 한 번만에 바닥이나 꼭대기 잡을 확률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이너스 5% 또는 100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 손절하다 보면 오히려 시드가 더 갈립니다. 저도 예전에 칼 손절하는 방법을 사용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선물판에 정답이 없듯 자기가 시나리오를 정해서 이 선을 넘으면 무조건 손절한다라는 방식이 매매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 커트라인 안에서만 물 타면 되는데 계속 과구간에서까지 물을 타니까 청산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과구간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물을 타야 하는데 연습삼아 여러가지 방법을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인으로 비트 잡으면서 원래 하시는 대로 하시고 이도로 연습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물을 타라는 게 아닙니다. 예상한 시나리오 벗어나면 무조건 손절 후 스위칭을 하던 기다렸다가 다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타점 잡는 요령도 없이 무작정 아무 곳이나 진입하시면 청산입니다. 타점은 다이버전스나 RSI, 볼린저 밴드, 과구간 벗어날 시 또는 스토캐스틱, MACD, 크로스대시 여러가지 방법들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타점을 만드시는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약간 좀 진지하게 이 글을 읽고 진지하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습니다. 자, 현물에는 해당이 안 되고 선물에만 해당되는 글이라 할지라도 혹시 모를 현물 초보들을 위해서 주제넘게 댓글 남겨봅니다. 요즘 장기가 물려있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쓰신 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초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위험한 글일 수도 있다는 점도 관가에서는 곤란합니다. 초보들이 나도 저렇게만 하면 탈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키면 오히려 손실이 적습니다. 잦은 매매가 아니라면 손절 라인부터 정해두고 배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타기의 시즌이 언제인가가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장인지 횡보장인지 상승장인지에 따라서 물타기의 최종 목표, 탈출이 가능하지만
초보자들이 특정 코인에 물을 타서 타점을 잡아놓고 탈출을 시도한다고 해도 그날따라 점유율이 높은 비트가 떡락을 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전체 시총이 줄어들고 비트가 떡락을 해도 도미넌스는 빠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내가 물타기를 선택한 코인이 하필 점유율이 낮은 알트라면 시총 대비 점유율이 더 빠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물타기 이론과 관련된 수많은 인터넷 글과 동영상이 존재합니다. 성공한 분들보다 실패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건 원칙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초보들이 아주 큰 그림으로 바닥에서 꼭지까지 피부마치 되돌림이나 중장기 이평선을 활용하고 각종 보도지표의 과매도 구간을 활용한다 해도 운 나쁘게 펌핑질로 뒤늦게 들어갔다가 물려서 물타기를 했더니 지하실로 내려간 코인이 하필이면 상폐될 위험한 코인이거나 장기간 다른 알트와 달리 순환 펌핑은커녕 전혀 상승을 하지 못할 경우 돈은 물론 시간이라는 귀중한 기회비용마저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물타기 혹은 정반대의 불타기는 전반적인 흐름이 뒤에서 받쳐줄 때보다 성공률이 높고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기계적인 매매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저와 같은 초보들이 배워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훌륭한 댓글이라고 하네요. 봐봐요. 여기 보시면 선물보다 현물에 주로 적용되는 조언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400만원 기준으로 5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 6월부터 두 달간 손절 한 번 없이 180만원 벌었습니다. 지금 6월이면은 거의 횡보장이거나 뭐 큰 하락장도 아니고 횡보장이나 뭐 상승장도 아니었고 그런데 두 달 동안 180만원 벌었다는 거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근데 이 방식대로 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100만원 기준으로 거의 첫 진입이 엄청 적거든요. 100만원 기준으로 거의 뭐 10만원, 뭐 적게는 뭐 5만원, 뭐 많게는 20만원만 진입하는 거거든요. 자, 이 방식을 써보실 분들은 진짜 선물로 하실 분들은 레버리지를 1배율로 세팅을 해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절대로 레버리지를 9배율로 쓰시지 않길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제 제가 거래소 수수료 혜택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증정금 뽑아 먹을 수 있는 거래소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건 또 추후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